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우한 코로나, 중공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사실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제 셧다운이 됐고 그 중에서도 학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제 OECD가 이제 주요 선진국의 이제 교육 성과를 쭉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기대했던 그 성과보다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하는 과정에 6개월, 수학에서는 9개월이 평균적으로 뒤처진다,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중공 코로나, 이 코로나19의 문제만인가? 그래서 그 이전부터 사실 좀 문제가 심각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나라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민의 이제 인구가 많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신분 사격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이제 제대로 받는데 장애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폰 그리고 이제 교원 노조의 선동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19 기간에 이제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 습관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19로 따른 여러 이제 각종 통제가 해제가 되었지만 이제 학교의 출석률이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미흡하다. 그 다음에 미국 등에서는 이제 교육을 두고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념 대결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뭔 공부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비대면 교육, 이제 온라인 화상 강의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희한한 걸 배우고 있구나라는 알게 된 이제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 당국 내지는 교사와 이제 마찰을 심각하게 좀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좌파 같은 경우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 성적을 구분해서 이제 평가하는 이제 수월성 교육이 또 불가능하고 이제 비도덕적이라고 선동까지 합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면서 이제 사실의 습득은 이제 고루한 것이다 라고 이제 폄하를 합니다. 이런 지역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좀 그런 성향이 강했는데 교육 성과가 잉글랜드보다 현저히 낮은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2010년대까지 전 세계 학생들에 대한 이제 학력 수준 평가를 실시를 해보면 2010년대까지는 그런대로 보합세를 유지를 했지만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여기에 그나마 좀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싱가포르야말로 이제 이른바 좌파들이 고루하다고 폄하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사실상 굉장히 크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 것인데요. 그 나라만 싱가포르만이 압도적인 성과를 이제 보이고 있다. 여기다가 이제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이제 중산층이 이제 붕괴를 하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이런 교육 격차, 교육의 어떤 성과 후퇴가 두드러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교원 노조가 정상적인 교육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좌파 및 이런 교원 노조가 이른바 교육개혁이라는 것을 오랜 기간 주도를 해왔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교육에 있어서 계약해야 할 것은 교육개혁 그 자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교육 선진국이라고 해서 전 세계 칭송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도 교육 수급이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낮은 처우가 가장 이제 문제인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원직에, 교사직에 잘 지원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만약 당신의 자식이 교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커리어겠냐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설문에 2022년에는 37%에 이제 불과했는데요. 이것은 2009년에 비해서 절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이제 대학 교수를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수를 포함한 교육자에 대한 직업 호감도도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는 아예 공립교육 자격증 취득 자체가 3분의 1로 축소되었고, 예전부터 교원 처우가 형편없다, 교원 수급이 위기라는 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은 현재 2020년 이후에는 그런 말이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도 교원 자격이 없는 이가, 정식 교원 자격이 없는 이가 단위를 맡는 경우가 이제 5분의 1이 넘고, 그다음에 교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대 이상,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인구 중에 이제 평균 소득이, 이제 이거는 뭐 4년제 대학만 포함된 게 아닌 것이죠. 이제 그렇게 그 평균 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 교원은 10%가 적더라.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실제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2010년보다 2022년에 12%가 하락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유혹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교원을 희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 또 이제 교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많은 것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이제 다루는데 굉장히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약 3,000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0일 정도를 이제 교사로 일을 해야 이제 좀 능력 있는, 이제 실력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인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었던,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이제 교원들로 끌어들였습니다만은, 뭐 아시는 것처럼 여성의 지위가 점차 향상되면서 남녀 간의 격차가 뭐 전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교사들의 지원한 여성들도 줄어들에 따라서 교원 수급이 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 반나에 한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교실 사이즈와 강의 방식, 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교사가 주도하냐, 학생이 주도하냐, 뭐 질문 중심의 뭐 이런 것의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조주의가 이제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교육에서도 AI가 이제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교육이라 하면 이제 1대1 맞춤식 교육,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혁명을 이제 불어올 것이다라는 이제 낙관적인 기대가 상당히 있는데, 실상은 이제 뭐 일종의 AI를 로봇이라고 한다면 로봇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지루하다. 그래서 또 학생들이 기하를 공부하는 것은 기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어려운 기하를 도전하고 하니까 뭐 본인도 따라하는 이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교육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봐도, 진지하게 분석을 해보면 집단, 대면 교육의 장점도 상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연령에 따른 학급제도 편성도 아무래도 이제 같은 나이 동갑내기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뭐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뭐 AI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AI에 대해서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단순한 업무, 이제 좀 복잡한 뭐 이런 사고를 요하는 업무보다는 단순 업무, 반복되는 업무들로는 이제 아마 교사들의 업무를 좀 덜어주기 때문에 이제 교사가 이제 강의와 학생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그래도 AI가 이제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AI 자체가 만능이 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나왔던 새로운 기술들처럼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AI를 가지고 과연 교육 현장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아니냐, 그런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와 함께 이제 사회적 또 감정적 교육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교육 방법처럼 해서 이른바 뭐 얼마 전에는 EQ, 뭐 요즘에도 뭐 성격 좋은 아이를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 특히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뭐 만약에 이런 것에 만약 교육이 성과가 있는지 또 의문일 뿐더러,
두 번째로는 이제 설사, 그럼 이제 이런 사회 감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 저항성이 강하고 사교적인 어떤 성격으로 키워진다. 과연 이 친구들이 그러면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목표, 교육적 성과를 나타낼 것이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성격 좋은 아이들은 혼자서 공부에 몰입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잡담하고 놀기를 훨씬 더 좋아하죠. 거기서 본인이 더 많은 성과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들, 뭐 음악의 베토벤이라던가,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음악의 베토벤이라던가, 뭐 에디슨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별로 다른 그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낸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긴장을 스스로 유발하는 형태고, 또 오히려 스스로 이제 고립을 시켜서 이제 그 고립된 그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음악, 그다음에 발명에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른바 천재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뭐 새로운 시대에서 많은 인재들이 이제 그런 지식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인재들을 필요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회적, 감정적 교육으로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냥 뭐 사람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교육 성과의 어떤 성취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우리나라 전교전이 조희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지하는 건데 problem solving, 뭐 문제 해결, 뭐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 뭐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 습득이 이제 된 후에야 필요하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결과적으로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이 성과 지표상으로는 학생들, 뭐 이른바 질문에 근거한 뭐 이른바 학생들 위주의 그런 교육보다는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이 교육 성과적으로는 지표상으로는 더 좋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학력 그 측정에서 있어서 영국이 이제 2009년에는 29위의 수학의 성적이었는데 이제 2022년에는 11위. 그러니까 기존에 그래도 교육 방식을 고수한 잉글랜드는 오히려 수학에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 성과가 더 향상되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북유럽, 이른바 교육의 천국, 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핀란드도 결과적으로 1970년대, 80년대에 이제 많은 성과를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 기존의 교사가 주도해서 교사가 이끌어 나가는 지식을 전달하는 과거의 방식으로의 교육이 성과를 냈던 것이고, 결국 이후에 이른바 좌빨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칭송하는 그런 진보적인 교육 개혁을 도입한 이후에는 이런 성과들이 이제 급락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념으로도 지금 뭐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흑인 노예 문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되고 돌이켜 봐야 될 뭐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남북 전쟁에서 나름의 어떤 군인으로서 남부인으로서의 어떤 고뇌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남부군에 합류했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노예를 소유했었고, 이제 노예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폄하하고 동상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시어도르 루즈벨트 같이 현재 정말 20세기 미국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위대한 대통령을 두고도 그가 뭐 당시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인종적인 편견, 뭐 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그를 또 폄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에서 팽배했었고, 여기에 뭐 이것이 뭐 전체 미국 국민의 다수의 생각이라 그러면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런 이제 동의하지 않는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 완전히 양분되는 지금의 현재를 이제 이러한 설익은 진보 좌빨 교육 이념들이 만들어졌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뭐 저는 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전교조를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조희연 같은 정말 이념에 쩌든 능력 없는 교육감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교육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붕괴라는 말도 좀 부족합니다. 공교육 자체가 좀 대한민국에는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입시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교사들의 책임이라기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책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희연 입등 같은 이들이 이제 완전히 이 공교육을 붕괴시켜 버렸는데요. 그 붕괴시킨 가장 큰 이제 저는 요인을 보자면,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사나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나쁜 것이고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모자라서 선생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교과 이후에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 학교에서 처벌받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데리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왜? 그건 교육이 아니고 정교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슨 요즘에 뭐 의대 열풍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쪼아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의대생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학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엄마가 일을 한다거나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부모가 연로해서 맡을 수 없는 경우, 안 계시는 경우에는 내 아이를 누군가 믿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내 아이를 의대생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이나 이런 생활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으로 돌리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공교육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아이들을 맡아주고, 예전에 뭐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뭐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말은 이제 자율학습이 아니었죠. 강제학습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맡아주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제 학교가 그래도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사라졌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학교는 뭐 특히 이제 조희연이가 내세웠다는 그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 대비에도 학교가 나서지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또 사전학원을 보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일반 예전 같으면 이제 재수를 했을 경우에 이제 고3 때보다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던 반면에 최근에 대한민국의 지금 공교육에서는 뭐 입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재수를 통해서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기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뭐 다 떠나서 입시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공교육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그 선생님들이 학교가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조희연 같은 작자들은 그 뭐 부족한 선생님이든 뭐든 자신의 어떤 열성으로 자기 제자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공교육이 자리가 더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지식을 축적한 이들이 이를 활용하는 시대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 과거의 방식이 잘못됐다, 현재 뭐 새로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조희연 같은 자는 교육 자체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관심도 없던 자이고 그냥 교수가 되어서 이른바 교수 정치, 교수로서의 정치만을 해왔던 자가 서울시 교육을 맡고 있는 것이 지금 10년이 넘고 있으니 뭐 서울시 교육이 개판 5분 전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사람에게 뭐 불법적으로 무슨 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이 사람에게는 크게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한테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조희연이라는 같은 이가 이 서울시 교육을 10년 넘게 망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조희연만의 문제인 것이냐? 이른바 보수 교육감이라고 나와서 표갈라 먹어서 조희연을 교육감 자리에 앉혀놨던 그자들이 정말 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더 근본적으로는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서포 15조에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게 콧구녕만한 대한민국에서 말도 똑같고 사는 모습도 똑같고 사고방식도 다 똑같습니다. 뭐 다른 교육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1000년 동안 그래도 통일된 정치체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왜 각 시도에 교육감이 따로 있어야 되며 왜 또 그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 자치가 지금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죠. 예산이 썩어 넘치는데 절대로 정말 공교육
개선과 학생들의 어떤 수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쓰지 않고, 뭐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산에 돈이 남아 도니까 뭐 학생들 태블릿 PC를 공짜로 나눠준다, 이런 만행을 조희영 같은 작자들이 저질러서 씁니다. 어쨌든 뭐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제 예전에 다 뭐 60명, 70명씩 공부하던 교실에 지금 학생들이 30명도 채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반의 정원을 40명, 50명으로 늘려서 대신에 그 담당하는 뭐 교사들은 뭐 2명 이상씩 배치를 하게 돼서 서로 좀 유기적으로 좀 물새 틈 없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수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도 충분히 좀 고려할 만하다. 한 반의 학생 수만 적어드니까 왕따나 이런 현상만 더 심해지고, 또 학부모가 한 담임이 그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직접 다 1대1로 상대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건 사실 아닙니까? 이게 뭐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반의 학생 수만 줄이는 것에 우리가 몰두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 교사가 책임을 지고 지도하는 교육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과거 특히 입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거점 도시 위주의 어떤 그 공교육 시스템이 새로 구축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12년이라는 이제 초, 중, 고까지 12년이라는 시간 자체를 뭐 물샐 틈 없이 의미 있게 쓴다는 것은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린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 개인의 그 12년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낭비되고 있다. 그 낭비되고 있는 시간 속에 관여되고 있는 교사는 뭐 또 어떤 보람을 또 가지겠습니까? 또 거기에 그 12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또 학비를 대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학부모에게는 또 무슨 보람이 크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가짜 교육 개혁을 개혁해야 될 때가 지금 오고 있다. 뭐 이런 작업이 절대로 교육감 제도, 또 교육 자치로서는 절대 달성 불가능하다. 예전처럼 뭐 교육부가 중심에서 해도 안 될 일입니다만, 특히 조희영 같은 자들이 계속 출연하고 있는 이런 교육감, 교육 자치 제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